오늘 사용할 쌀은 옆집 초딩 진우도 구할 수 있는 일반 햅쌀입니다. 리조또 쌀로 불리는 아르보리오나 쌀 3개의 롤렉스, 아케렐로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지갑이 가벼운 제겐 사치였습니다. 우선 가니쉬로 쓸 연어 후레이크를 만들 겁니다. 연어를 수분으로 찌기 위해 물 1리터를 넣어준 뒤 연어가 착 달라붙지 않게 찜기에 올리브유를 묻혀주고 연어를 투입해줍니다. 안경에 김이 낄 정도로 물이 끓으면 연어가 담긴 찜기를 넣은 뒤 이렇게 10분간 익혀줍니다. 연어 사우나가 끝나면 찜기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 물에는 연어 맛이 배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따 육수로 활용할 거니까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후 풍미를 선사할 버터를 둘러준 뒤 사우나를 마친 연어를 찢어 넣으면서 버터와 소금 한 꼬집을 입혀줍니다. 참고로 껍질은 쓰지 않습니다. 연어를 체에 두어 잉여버터를 걸러주고 바삭 크리스피한 식감을 위해 트레이에 키친타올을 깔아 80도 오븐에 1시간 반 돌려줍니다. 그동안 리조또에 쓸 야채 육수를 만들기 위해 단맛을 내는 당근과 양파를 손질해 연어 맛이 담긴 육수에 넣고 치킨 스톡으로 감칠맛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30분 이상 끓인 뒤 체에 걸러주면 담백한 야채 육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크리스피 연어와 야채 육수까지 준비됐으니 조또조또 리조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버터 한 큰술을 둘러주고 한국인의 소울 다진 마늘을 약불에 40초간 볶은 뒤 색감과 풍미를 위해 커리가루를 볶아줍니다. 드디어 쌀이 등장합니다. 씻으면 쌀에 있는 전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리미한 리조또를 위해 씻지 않고 넣어줍니다. 쌀을 넣고 3분간 향을 입혀주면 쌀을 집었을 때 뜨거운 정도가 됩니다. 이때 화이트 와인이 등장합니다. 충분히 졸여서 와인의 산미와 향을 가미합니다. 단 달지 않은 드라이 와인을 써주세요. 전 저렴한 G7이라는 와인을 사용했습니다. 90% 정도 졸였을 때 쌀이 잔잔하게 잠길 정도로 육수를 넣어 뽀글뽀글 끓는 정도에서 균일하게 익혀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육수는 뜨거운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면 전분은 열과 수분이 있어야 활성화되는데 둘 중 하나의 요소만 빠져도 원상태로 복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수 증발로 쌀이 노출되면 육수를 반복적으로 추가하는 기나긴 여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쌀이 육수를 머금어 통통해지게 됩니다. 쌀이 80% 정도 익었을 때부터는 쌀이 더 이상 육수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육수를 붓고 아주 적극적으로 저어주면서 고르게 익혀줍니다. 이때 간이 약하다면 소금 간을 해주면 됩니다. 리조또를 갈랐을 때 이 정도 저항성이 생기면 이때 파타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넣어 꾸덕함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태리식 전완근 운동을 통해 내용물의 온도를 낮춰 전분의 점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줍니다. 오늘 리조또는 생크림 없이 만들었는데요. 원래 정통 리조또에는 생크림이 안 들어갑니다. 정확히만 잘 만들면 생크림 없이도 이렇게 꾸덕한 리조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얼른 먹어볼게요. 쌀에서 나온 전분이 육수를 압축시켜서 맛이 엄청 진합니다. 제대로 된 리조또는 이렇게 포크로 펐을 때 소스와 밥알이 한 번에 다 퍼져야 됩니다. 이렇게 잘 퍼지는 거 보니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칫 느끼해질 수도 있는데 레몬 제스트하고 와인의 산미가 싹 잡아주면서 맛의 밸런스를 잘 잡아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씹히는 이 크리스피한 연어 후레이크가 식감도 살려주고 감칠맛도 끌어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소리에 집중해주세요. 오늘 리조또는 식감을 알덴테 기준으로 했는데요. 저도 알덴테 식감으로 먹었을 때는 처음에 되게 낯설고 좀 이게 무슨 식감이지 싶었는데 3번 이상 먹으니까 알덴테라는 식감이 되게 중독성 있는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리조또를 만들 때 계속 알덴테 식감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 같아요. 사랑의 리조또.